자동차 경주가 올림픽 비공식 종목이었던 때가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차는 또 올림픽과 연관돼 있다. F1 핑크의 체력을 책임졌던 육상 금메달리스트는 누구고, 런던과 리오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레이싱 드라이버 출신 선수는 또 누굴까? 처음으로 IOC 주관으로 열었던 버추얼 올림픽 시리즈 모터스포츠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올림픽과 관련된 자동차 모터스포츠 TMI 지금 시작합니다. 비단 올림픽만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자동차 브랜드들에게는 중요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특별 에디션들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보죠. 88 올림픽부터 한번 볼까요? 공식 자동차로 선정된 현대 스텔라의 스텔라 88, 종합 메달 순위 3위로 금이 환영한 미국 선수단의 로고를 취하기 위해 출시한 US 올림픽 팀 에디션,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기념 뷰익 올림픽 골드 시리즈, 금메달의 진심이면 이런 에디션도 나오나 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에디션으로는 홀덴 코모도어 시리즈 2가 있었네요. 애초에 한정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미니인데 고국 올림픽 기념 정도는 예사일도 아니겠죠. 폭스바겐 아마로, 스코다 이에티는 러시아와 동유럽을 주 타겟으로 소치 올림픽 에디션을 내놨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한국과 미국에서만 기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엔 의외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의 미쓰비시였죠. 현대차와의 기술 제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미쓰비시는 올림픽 기념으로 포니엑셀 1.5 5도 150대가량을 일본으로 수입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 진출한 첫 한국차가 된 셈이죠. 미쓰비시 딜러 채널이었던 카플라자에서 한정 판매를 실시했는데 당시 일본 판매명은 현대 XL이었습니다. 닛산 스카이라인의 트림 중 하나였던 GTXL에 대한 상표 등록이 먼저 이뤄졌었기 때문이라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마라톤 중계차로 투입됐던 기아 베스타. 근데 이게 일반형 베스타가 아니고 시속 70km 정도의 속력을 내는 저속 전기차였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진행이 되는 동안 따라오는 선수들에게 배기가스나 소음으로 인한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제법 큰 주목을 받아 실제 양산까지 고려됐을 정도였대요. 물론 당시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기에 양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상 기념비적인 최초의 전기차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런던 올림픽 육상 던지기 종목에는 세대의 미니쿠퍼 RC카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앙증맞은 친구들은 던지기 종목에서 원반이나 창 등의 도구를 수송하거나 수척된 도구를 회수하여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게 편리하기도 편리하거니와 어쨌든 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딱 좋고, 마침 미니가 영국을 대표하는 주요 아이콘들 중 하나인 만큼 영국다운 탁월한 마케팅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세계선수권이나 주요 대회에서 각종 도구나 공을 조달하는 RC카들의 모습은 제법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마케팅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네요. 소치올림픽 공식 자동차 파트너로 선정된 폭스바겐, 개최 이전인 2013년에는 올림픽 프로모션과 자사 홍보를 위해 특별 제작한 세대의 아마록 폴라 익스페디션으로 러시아 동쪽 캄차카 반도에서부터 수도 모스크바까지 66일을 달리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총 주행거리가 16,000km에 달했는데, 이게 단일 국가에서 실시한 최장거리 오프로드 주행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이후 이 폭스바겐 아마록은 소치 동계올림픽 2주간의 일정에 3,000대가량이 투입되어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이동과 물자 수송을 도왔습니다. 2017년 판매를 시작한 토요타 재팬 택시, 기존 크라운 컴포트와 닛산 세드렉의 노후화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택시 전용 모델이죠. 사실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올림픽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출시 시기를 생각해보면 남녀노소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컨셉, 이를 활용한 교통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장을 통해 올림픽 관광객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 의도대로 가진 못해서 안타깝지만,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무려 F1카가 등장해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습니다. 최지에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었겠지만, 해당 차량은 페라리 F2005고요. 저 당시 F2005를 몰았던 루카 바도에르는 페라리 F1 팀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페라리의 챔피언십 우승에 남모르게 기여했던 선수였습니다. 2009년에는 펠리페 마사의 부상으로 인한 공석을 맡아 2경기 출장한 적도 있었죠.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는 또 다른 영국의 자존심, 롤스로이스의 특별한 팬텀 드롭헤드 쿠페가 그 위용을 뽐내며 등장했습니다. 물론 주문 제작 방식이다 보니 하늘 아래 완전히 똑같은 롤스로이스는 없다지만, 이 차는 좀 특별합니다. 100여 년 동안 구두두 공장에서 출고됐던 롤스로이스들 가운데 판테온 그릴과 휠캡에 롤스로이스의 이중 R 로고가 붙지 않은 첫 에디션이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들에는 환희의 여신상 심볼과 올림픽 표어 런던 2012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자동차 경주가 올림픽 종목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00년 파리올림픽의 비공식 종목으로 모터레이싱이라는 게 있긴 있었대요. 나름 종목도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2인승 400km 미만, 2인승 400km 이상, 4인승, 6인승, 7인승, 택시, 가솔린 및 전기, 딜리버리밴 가솔린 및 전기, 소형 및 중형 트럭, 소방차까지. 파리에서 남쪽 툴루즈를 찍고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종목도 있었다고 하고 뭐 아무튼 여러가지 있긴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누가 뭘 타고 우승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파나르 르바소, 르노, 푸소, 들라이에 같은 자동차 브랜드의 흔적과 르노 창업주인 루이 르노의 파리 툴루즈 파리 종목 우승 기록 정도만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자동차 브랜드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이용한 마케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자국 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고성능차나 모터스포츠 노하우가 남다른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아낌없이 사용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팀을 지원하는 페라리, 영국 팀을 지원하는 맥라렌이 있습니다. 공기역학적, 동역학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해석툴이나 풍동시설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소치올림픽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에서 영국이 거둔 메달에는 이러한 비밀이 들어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평창올림픽 국가대표팀을 위해 만든 봅슬레이를 제공해준 적이 있긴 한데 선수들과는 잘 안 맞았는지 올림픽 본무대에서는 다른 봅슬레이가 쓰여졌습니다. 오히려 현대자동차가 빛을 발한 의외의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효자 종목 양궁. 대한양궁협회의 최대 파워로 푸시해주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님이 양궁협회 회장도 겸하고 계세요. 이쪽은 모터스포츠 관련 기술은 아니고 맞춤형 그립 제작이나 고정밀 슈팅, 비파괴 검사 같이 자동차 설계나 생산 측면에서의 노하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뇌파나 심박을 이용한 선수의 집중도나 멘탈 케어라든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코치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지향하고 있는 근미래 모빌리티 기술들의 기초를 응용한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모터스포츠에서 올림픽 방식의 훈련을 도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이버한테요? No. 아니요, 피트크루들한테요. 윌리엄스 F1 팀이 2010년대 초중반 피트크루의 체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상금 메달리스트 마이클 존슨을 고용해서 올림픽 선수들이 받는 것과 비슷한 특별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윌리엄스 팀의 피트스탑 속도가 빠른 편에 속했던 게 이런 이유였을까요? 올림픽 개최도시 부근에 존재하는 레이싱 트랙들은 사이클 로드 종목의 주무대로 선정되는 편입니다. 1991년 완공되고 같은 해에 F1 스페인 그랑프리를 개최했던 카탈루냐 서킷은 이듬해 열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사이클 종목의 로드 타임 트라이얼 부문 출발 및 결승 지점으로 사용됐고요. 영국에 위치한 브랜지에치 서킷에서는 2012 런던 패럴림픽 패러사이클링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열린 도쿄올림픽의 사이클 로드 레이스와 타임 트라이얼 결승점 역시 시즈오카현에 위치해 있는 후지 스피드웨이죠. 반대로 올림픽 개최지가 서킷으로 활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F1 멕시코 그랑프리가 열리는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즈 자동차 경주장은 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농구, 사이클, 펜싱 등의 종목이 열렸던 막달레나 믹슈카 스포츠시티에 위치해 있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주 경기장 부근 시가지를 막아 만든 베이징 올림픽 그린 특설 트랙에서는 전기 포뮬러 레이스인 포뮬러2의 기념비적인 첫 레이스가 열리기로 했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소치 올림픽 파크는 올림픽 폐막 후 8달 만인 2014년 10월부터 F1 러시아 그랑프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2011 런던 패럴림픽과 2016 리우 패럴림픽 패러사이클링 메달리스트인 알렉스 자나르디. 그는 F3000을 거쳐 포뮬러1 그리고 현 인디카의 전신인 카트 챔피언십 출신의 레이싱 드라이버이기도 합니다. 특히 카트에서는 97, 98 2년 연속 시리즈 챔피언을 거둘 정도로 그 기량이 최고조에 달했었고요. 하지만 2001년 독일 라우지츠에서 열린 16라운드에서 경주차가 두 동강 날 정도의 큰 사고를 겪고 두 다리를 잃고 말았죠. 혈액의 75%를 잃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오랜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의족을 달고 재활에 돌입하며 전용 조작 체계를 갖춘 경주차들로 다시금 여러 레이스들에 참가하며 레이싱 드라이버 활동을 이어나갔죠. 자나르디의 또 다른 도전들 중 하나인 패러사이클링을 시작하면서 올림픽 참가를 결정한 것은 2012년. 앞서 브랜제치가 2012년 패럴림픽 사이클링 장소라고 했었죠. F3000 시절 자나르디가 질주했던 그곳을 패러사이클링으로 다시 한번 달리면서 특유의 노련함을 강점으로 삼아 금메달 2관왕에 올라섭니다. 4년 뒤인 리우에서도 타임 트라이얼과 혼성팀 릴레이에서 금메달, 로드레이스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모두가 감탄할 만한 기량을 뽐내기도 했고요. 다리를 잃고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큰 사고를 거치고도 끝내 일어나며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을 거쳐오고 있는 알렉스 자나르디. 감히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레이싱 드라이버들 중 한 명입니다. FIA에서는 FIA 모터스포츠 게임이라는 올림픽 스타일의 비슷한 이벤트를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포뮬러4, GT, 크로스카트, 드리프트, e스포츠 등 20여 가지의 세부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각 레이싱 팀들이나 스폰서의 지원 아래 국가대항전 형태의 경기로 펼쳐집니다. 참고로 2021년 대회는 프랑스에서 10월에 열릴 예정이에요. IOC가 5개의 국제연맹 그리고 게임 배급사와의 협력을 통해 최초로 게임을 통한 공인 올림픽 경기를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 야구, 요트, 조정, 사이클, 그리고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를 활용한 모터스포츠 종목이 선정되면서 잠시나마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유저들이 뜨겁게 불타올랐죠. 이탈리아 출신의 윌리엄스 레이싱 e스포츠 팀 소속 발레리오 갈로가 최종 우승자가 됐고, 다른 종목 우승자들과 함께 연말에 열리는 특별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목 불문하고 e스포츠가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규모의 스포츠 제전에서 e스포츠를 마냥 가볍게 여길 수만 없을 겁니다. 이미 아시안게임만 봐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시범대회를 거쳐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이 됐고, 과거 2024년 올림픽 유치경쟁 당시 LA 올림픽 유치위원회도 올림픽에 e스포츠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였죠. 비록 이번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는 단발성 이벤트였지만 우수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IOC에서 직접 주최했던 만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e스포츠를 조금씩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모터스포츠도 세부 종목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버추얼 시리즈 시동 많이 걸었잖아요. 현실의 모터스포츠가 가지는 문제도 대부분 제쳐둘 수 있고, 비용적인 여건 같은 게 안 되더라도 진입퍼들이 충분히 낮아지는 편이죠. 그동안 올림픽과 거리가 멀었던 모터스포츠를 이런 방식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대중적인 인지도도 그만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과 자동차,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TMI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셔서 같이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봅시다. 안녕!